네, 현직 법무장관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등장을 했죠. 한동훈 체제의 등장인데 지금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광주를 첫 방문을 해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이 부분을 적극 찬성한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용호님 어제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정치인으로서 한동훈 좀 가능성이 보이던가요? 저는 사실 비대위원장을 선정할 때 조금 걱정하는 축에 속했는데요. 지금까지 행보하는 거 보면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데뷔는 일단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비대위원 구성할 때 젊은 층으로 미래 세대로 쫙 깔은 것들, 또 당직 개편을 할 때도 제가 굉장히 사실은 그걸 주의 깊게 봤는데 그 이제 영남이 아닌 충청권의 0.5선이에 사실은 이제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초선 의원을 사무총장, 총선을 앞두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거기를 하는 거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중심이 돼서 본인의 철학대로 소신대로 끌고 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봤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끼와 퍼포먼스 이런 게 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넥타이를 풀고 갑자기 무슨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나 아니면 무슨 그 신년 하루회 때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동안의 여의도에서 굉장히 근엄한 그런 문화에서는 파격적이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 그 반응이 저는 사실 궁금해요. 지난번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나땡이다 이랬었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등장하기 전에 한나땡 그랬는데 정말 한나땡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민주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씩 다를 텐데요. 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한나땡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취임사에서 동료 시민 공공선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뭐 이용호 의원님도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는데 공화주의적 철학, 어떻게 하면은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공선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철학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철학을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보여준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제 이래서 그 취임사만을 보고는 굉장히 놀랐고 좀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비대위원 인선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우리 민경우 씨라든가 아니면 박은식 비대위원 이런 분들은 특히 민경우 의원은 그만두긴 했지만 저는 그 노인 폄하 발언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극우 뉴라이트적 그 이념을 전파하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박은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반페미의 선봉에 서 계신 분, 뭐 심지어는 뭐 남성성에 대한 존중, 결혼과 출산의 주된 결정자는 남자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분이 이제 비대위원으로 인선하는 거 보면 일부 젊은층을 그 배치시킨 거에 긍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훼손을 당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이용호님. 네. 인선 과정에서 비대위 그런 점은 저도 옥의 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민경우 그 전 비대위원의 발언 관련해서 금방 사과를 하고 또 사퇴를 시키고 또 노인회에 가서 또 그 이후에도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목소리에 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점은 굉장히 좋게 저는 봤고요.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완전 무게라면 좋겠지만 가끔가다 보면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재빨리 수습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뭐 좋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인 폄하 발언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념적
그 극단 양극화된 네. 이러한 정치 체제 그리고 혐오와 분열의 정치를 양산하는 양극단의 정치 체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 아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그 민경우 씨는 극우 뉴라이트적 세계관을 전파해온 분으로서 이념적 양극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사실은 뭐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정치권 자체가 사실 이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뭐 운동권 그분들이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분들이고 그분들의 공로도 사실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는 좀 비판받을 게 더 크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이제 현재 있는 어떤 야권의 그런 정치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또 반대의 사람을 기용을 해서 거기를 좀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서 빚어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든 야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그런 극단의 정치를 해온 또 극단의 정치에 편승해서 또 살아온 이런 분들이 한 번쯤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뭐 우리 이원호 의원님 그 조언, 비판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겸허하게 필요하다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노인 폄하 발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장한테 뭐 꾸짖음을 당하긴 했지만 뭐 젊은 사람이라 참 행보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민주당 안에서는 아니 김은경 위원장 할 때는 그 사진에다 대고 싸대기를 치더니 이게 초록이 동색이라고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계열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김호일 회장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부당하다고 보세요? 이원호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때 이제 김은경 비대위원장 사진에다가 뺨때기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르신이잖아요. 어르신이 보여줘야 될 그 모습은 그 관용과 포용, 용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은경 비대위원장이 잘못했죠. 잘못했다 하더라도 가가지고 사과하러 가는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싶고 오히려 거기서 그래 당신의 반성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포용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김호일 위원장님 노인 회장님이 훨씬 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제가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서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늘 이제 그게 과유불급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전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입니까? 네, 혁신위원장. 그분은 본인의 일이거든요. 본인의 발언이고 또 본인의 가정사고 이런 것이 다 중첩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본인한테 좀 더 강하게 아마 노인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는 아니고 본인이 선정한 비대위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동동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여튼 어떤 뭐 질책을 해도 그런 선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 이후에 뭐 언론 보도량도 많아졌고 상당히 뭐 호감을 얻는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년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이제 30%에 고착돼 있고 정당 지지도도 여야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당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라고 했을 때 여당 심판론이 여전히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컨벤션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나타났죠. 그런데 아직은 좀 더 평가하기는 좀 빨라요.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가 구성돼서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환경 여러 가지 김기현 대표 체제의 문제점은 일단 좀 벗어났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심기일전에서 이런 분위기는 많이 생겼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체적으로 무슨 확 뭐 민주당을 많이 앞지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저 효과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정도 턴을 해서 총선까지 그래도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냈던 것은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 언어를 좀 분리하고 네. 온 국민의 언어를 사용하겠다. 뭐 그다음에 몇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료시민 공공선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하고요. 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군가 먼저 이 양극단의 혐오 정치, 분열 정치를 좀 극복하고 악마화 시켜가지고 내가 점수를 따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해가지고 점수를 좀 따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변화 어느 당이든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이거에 대해서 워낙에 지금 이 국민들이 진료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당 지지도라고 하는 게 뭐 두 당 다 30% 내에서 밑들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범위한 이제 중도층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결국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게 항상 선거는 우세할 거기 때문에요. 네. 정권에 대한 평가, 야당에 대한 평가냐, 정권에 대한 평가냐 이거 그 정권에 대한 평가가 2년 차에서는 우세하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떻게 적당한 거리두기, 네. 윤석열 아바타라고 일컬어지는 거에 대한 이미지 극복 이거를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특이한 것은 그 한동훈 개인의 지지는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기도 했고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그다음에 그 차기 지도자의 호감도나 적합도 조사, 호감도에서는 조금 높게 나오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오차 범위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를 당 지지도 내지는 이걸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보면 아까 이현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도 이제 탈당을 예고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한동훈.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몫이죠. 근데 어제 그저께 광주에 이제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갈등 고민이 있는 것이 이 소신 있게 정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할 때 제일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소신껏 합니다. 거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어떤 테두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참 경계선을 넘나들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과감하게 말씀하신 거 보고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갖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의지가 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뭐 우리 많은 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 이게 특검 관련해서 자꾸 이제 결부시키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 원내 일이기도 하고 또 원내 우리 비대위원장이 오시기 전에 이미 뭐 우리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봐왔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메시지를 내고 또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현우 의원님. 이제 아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 그 지지도가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도 있고 어쨌든 정체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도는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은 국힘하고 또 비슷하고.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민주당 쪽으로 신경 쓰이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는 선거라고 한다면은 대통령 선거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위험하고 힘든 모습을 취할 수뿐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고
정권 2년 차에 정권에 대한 평가 선거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이미지를 어떻게 서로 잘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숙제와 과제라고 보여지고, 우리 민주당은 결국 그 정권평가 선거기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낙관론, 저는 굉장히 근거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당이 먼저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얼굴을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느냐. 변화와 혁신의 최고의 모습은 얼굴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김기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제 앉히게 됐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 뭐 기승전 방탄이라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최고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그 속에서 선거를 치르려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도는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 더 이상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둬라. 그러고 이제 새로운 우리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새로운 인물로 선거를 치르자. 그러면 정말로 무난히 선거를 아주 이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